프랑스 대표적인 철학자인 르네 지나르가 쓴 책이 희생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임원 달기도 어려웠는데 비율이 한 1%에서 네, 0.1%? 네. 뭐 1%에서 2% 미만 정도였거든요. 다른 다양한 분들을 만나 보니까 공통적으로 한 이 두 가지 정도의 착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과거 이제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이건희 뭐 정주 회장 분들이 살아 계실 때는 네, 오늘은 리더포비아의 저자 정인호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구독자분들에게 인사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리더포비아의 저자의 정인호입니다. 현재 저는 GGL 리더십 그룹을 운영하고 있고요. 경영평론가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한 지는 한 15년째 정도 되었고요. 주로 하는 사업은 강연과 컨설팅, 벤처기업의 사회이사, 스타트업 기업의 멘토로 활동하고 있고요. 강연은 지금까지 한 3,000회 정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리더포비아를 비롯해서 총 16권의 책을 출간했고요.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에는 2권의 책을 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소개를 들어보니까 이제 15년 동안 이제 리더의 자리에서 회사를 이끌어 오시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어떻게 이번에 책을 리더포비아라고 해서 좀 리더가 이제 되는 것을 두려워하고 좀 싫어한다는 이런 책을 쓰시게 된 건가요? 아무래도 그 리더포비아라는 트렌드가 생긴 지 한 몇 년째 정도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트렌드가 초등학교를 넘어서 이제 중학생부터 리더를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는 총학생회장, 뭐 단과대 학생회장도 이제 리더를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는 뭐 주민 분여회 회장, 나가서는 요즘 이제 아이돌 그룹, 여성 걸그룹 같은 경우도 이제 리더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 트렌드에 맞춰서 요즘 이제 직장 내에서도 리더를 두려워하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고들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보시기에 왜 요즘 2030들이 리더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조금 인류학자, 철학자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프랑스 대표적인 철학자인 르네 지나르가 쓴 책이 희생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어떤 이제 갈등과 혼란을 겪었을 때 어떤 특정 대상의 희생양을 찾게 되거든요. 근데 그 희생양은 고대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동물일 수도 있고 현대 사회에서는 사람일 수 있는데, 그러면 오늘날 지금의 사회는 바로 리더가 그런 희생양 역할을 맡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경계인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과거에 비해서 이제 권한은 굉장히 줄고 책임은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부나 외부에서 보는 이제 압력과 기대치도 또 굉장히 높아지게 되고, 그 이후에 또 잦은 실수를 또 하게 되면 특히 우리나라 사회는 이제 실수에 대해서 관대한 문화를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판적인 상황이 도래되면서 감정적 소모가 일어나는 이런 이제 악순환의 불이가 이어지게 되죠. 이런 전반적인 이런 해결 과정에서 리더 자신이 심지어 이제 고립감을 겪고 희생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희생양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리더를 두려워하게 되고 리더 포비아가 나타나는 이런 근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희생양이라는 게 이제 뭐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이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이제 그 리더를 이제 뭐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꼽잖아요. 네네. 그 이제 보면은 뭐 여야를 떠나서 어쨌든 간에 이제 일반 국민들이 뭐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이 오거나 뭐 힘든 상황이 닥치면은 정치 지도자들을 욕하는 것이 약간 말씀하신 희생양의 이런 예시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본인의 삶의 어려움들을 본인 스스로 풀어가면 좋은데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현상에 대해서 어떤 타겟을 두고 거기서 뭔가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인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뭐 일반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직장 내에서는 이제 리더가 그 타겟이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맥락에서 제가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어느 한 신문에서는 모든 직장인들의 꿈이 이제 대기업의 임원을 되는 거, 그렇죠. 이걸 꼽는데 또 반대쪽에서는 요즘에 이제 오히려 이제 뭐 부장급, 뭐 차장급에 있는 분들은 대기업 임원다는 걸 거부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더라고요. 이런 건 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 맥락도 이제 리더포비아의 같은 일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임원 달기도 어려웠는데 비율이 한 1%에서 2% 미만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더 내려가가지고 임원이 될 가능성이 최근에 이제 언론에 나왔는데 한 0.82%라고 해요.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임원이 되기도 더 어려워지는 사회가 되었고,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았는데 그 앉은 자리에서 좋은 역량을 발휘하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지금 또 더군다나 이런 불확실성 이런 시대잖아요. 되기도 어렵지만 자리를 유지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임원보다는 그 조금 하위 단계의 뭐 부수장 정도의 자리를 유지하면서 사회적으로 정서적으로 심리적인 이제 안정감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성공의 상징이었던 그런 임원이 이제는 이제
리스크의 상징이 되었고 이런 환경에서 꼭 그 자리를 꼭 향해서 달려가야 하나 하는 이런 이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더군다나 우리 한 몇 년 전이죠. 그 MZ 세대들이 이제 추구했던 트렌드가 워라벨이 네. 트렌드였잖아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는 워라벨을 MZ들의 세대들의 특성만으로 간주되었는데 요즘은 이제 전 세대들이 이 워라벨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네. 그래서 따지고 보면 요즘 세대만의 특성이 아닌 전 세대가 추구하는 특성이 되었고 높은 자리를 유지하는 그런 것보다 즐겁게 살아가는 삶,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 남이 보는 삶보다 내가 가치관을 추구하는 그런 삶, 이런 삶들을 이제 좀 더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제가 뭐 대기업 임원분들도 인터뷰 해보면 이제 속된 말로 이제 임원이 임시 직원의 약자다라고 그렇죠. 하시면서 네. 진짜 뭐 1년마다 내가 한 성과에 대해 평가를 받고 또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또 이제 제가 또 여러 분 만나다 보니까 어떤 분은 임원을 뭐 2년만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6년 하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또 10년 이상 하신 분도 네,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임원이 이제 되었을 때 뭐 받는 뭐 급여나 여러 가지 혜택들 좋은 게 많지만 내가 뭐 말 그대로 언제 잘릴지 모르고 이런 그리고 그 임원으로서 감당해야 될 뭐 무게나 책임 뭐 이런 것들을 지느니 불확실성을 지느니 나는 차라리 임원 달기를 포기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리고 내 삶의 안정성을 추구하겠다 이런 이제 현상을 보인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그런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좀 리더와 관련된 말이나 생각 중에서 작가님이 보시기에 아 이거 정말 큰 오해다 혹은 큰 착각이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을까요? 제가 다양한 분들을 만나보니까 공통적으로 두 가지 정도의 착각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리더는 항상 정답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착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요즘 같은 이런 불확실성이 굉장히 큰 시대에는 정답을 가져갈 수가 없거든요. 답을 알 수가 없는 시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일어났던 우리 코로나가 일어날 것이라고 아무도 판단하지 못했거든요. 그쵸. 더 나아가서 예전에는 97년도에 IMF가 왔을 때 뭐 국제금융기금 다양한 이런 기관들에서도 IMF가 올 것이라고 전혀 예측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불경기, 불황이 더 이렇게 심화되는 그런 시대에 정답을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중요한 건 리더가 정답을 알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설계하고 구성원들과 다 함께 탐구하고 프로젝트 형식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다 같이 공감하는 방향으로 가는 전환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또 다른 착각이 뭐냐면 요즘 리더가 되니까 굳이 뭐 관리자나 리더들을 자리에 앉혀놓을 필요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또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리자는 단순히 뭐 일의 효율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떨어뜨리는 필요악이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실질적으로 검증한 그런 조직이 있습니다. 그 2002년도에 구글에서 개청 없는 조직이라고 해가지고 네. 과연 리더들이 이제 필요한가 필요 없는가 이런 걸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만 해도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일부 관리자를 막 기생충으로 인식하기도 했고 관리자는 반드시 없어야 되는 이런 편견이 굉장히 좀 강했었거든요. 네. 근데 리더를 딱 없애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우선순위는 네. 정해지지 않고 일은 계속해서 중첩되게 되고 의사결정도 계속 정체되게 되고 자율성은 곧 뭐 예를 들면 무기력으로 바뀌고 팀워크는 굉장히 좀 느슨하게 이렇게 변질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구글 같은 경우는 리더들이 관리자들이 반드시 필요하구나 이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실제로 그 갤럽에서 이런 조사를 했거든요. 직원들의 업무 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그 70%가 바로 이제 리더, 관리자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관리자는 조직 문화 형성과 개인의 성장 그리고 전략 실행의 성공 여부를 가르는 아주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다라고 결과로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구글에서 이제 그 중간 리더죠. 중간 네. 리더를 없앴더니 직원들이 이제 중구난방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중첩되는 부분 또 이제 시간이나 자원의 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렇죠. 이런 네. 결과가 네, 나왔다는 네,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는 아 이게 리더가 필요하긴 필요하구나. 네. 이렇게 결론 다시 내린 거죠. 그렇죠. 리더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하고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네. 리더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역할에 대한 설계, 요즘 트렌드에 맞춰서 요즘 세대들이 추구하는 방향, 네. 그다음에 소통의 형식 이런 것들을 이제 다시 융화시키면서 새로운 관리자형 또는 리더형으로 이렇게 변화시키게 되었죠. 리더는 항상 정답을 알고 있어야 한다. 이게 이제 큰 착각 중에 하나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궁금한 게 제가 생각할 리더 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나 뭐 경제 인물 중에서 뭐 이건희 네네. 삼성 이제 전 회장이죠. 그런 분들 보면은 딱 이제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청사진을 딱 그려놓고 이제 온 국민이든 뭐 삼성 직원이든 이걸로 가야 된다. 네. 딱 길을 딱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이거 마치 제가 책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한 생견지명이 있어서
와, 이렇게 이제 구성원들을 으쌰으쌰 끌고 갔구나. 네. 이 생각이 드는데, 그럼 이게 작가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정답은 항상 알고 있어 한다라는 게 이게 요즘에 들어와서 이게 변화하는 리더의 그 모습인 건지, 아니면은 이게 과거에서부터 리더라는 존재는 뭔가 미래에 대한 답을 알고 이것으로 뭐 구성원들을 이끌어 가기보다는 어떤 자신이 생각하는 그 방향으로 뭐 구성원들 끌고 가는 역할인 건지 어떻게 보세요, 그런 거?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과거 이제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희 정주 회장 분들이 살아 계실 때는 지식이 좀 제한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지식을 함량을 많이 하고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설계가 틀리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많이 크지 않았다. 그 그렇죠. 당시에는. 예. 그래서 지식적 인사이트가 있고 경험이 많기 때문에 경륜으로 인해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지만 네. 지금 같은 시대는 2년 후에 3년 후에 도대체 어떻게 사회가 변하게 될지 예측을 할 수 없는 시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챗GPT도 뭐 AI가 나온다라는 말은 있었지만 과연 언제 나올지, 그 다음에 뭐 10년 아니 짧게는 5년 후에 뭐 AGI가 나온다라고 하지만 예측을 할 수 있으나 정확하게 그것을 나온다고 답을 정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리더 역시도 이것이 맞다 저것이 틀리다라고 해서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가 하나의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것이 맞다 정답이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 자체를 믿지 않을 직원이 또 다양하게 많을 뿐더러 그 논리조차도 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이해적 적합성은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과거에는 이제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그런 정보를 또 구할 수 있는 루트도 굉장히 적었고, 또 이제 사회적인 그 변화도 굉장히 좀 지금에 비하면 느렸는데, 지금은 너무 이제 복잡 다변화하고 네네. 속도가 빠르니까 네. 정말 또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너무나 이제 대중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속도를 이제 어떠한 리더가 진짜 앞서가서 승경심을 딱 끌고 가기가 이제 어려운 시대가 됐다. 그렇죠. 네네네.